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아?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역해? 너 때문에 우리 딸 결혼 엎어진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순간 제가 휴대폰에서 귀를 뗀 채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 내 전화 받지 말라고 네가 시켰지? 이래서 고아랑은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랑 통화하세요.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우리 아들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내가 통화를 어떻게 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제가 급히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쯤 시어머님을 안 지 2년이 넘었었지만 시어머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였거든요. 잠시 소개를 하자면 시댁은 시어머님과 남편, 서방님, 그리고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이었기에 친정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고아라며 항상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하지만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이 말이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우리가 결혼하고 1년쯤이 지난 뒤 돌아가셨는데요. 아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한껏 비웃으며 제게 기가 막힌 말들을 쏟아냈고 그 말을 듣던 동서가 놀라서 시어머님께 대들다시피 했습니다. 너 이제 진짜 고아가 됐구나. 너도 참 어지간히 박복한 팔자다. 어머님, 고아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했니? 난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다. 아, 그렇네요. 그럼 어머님도 고아신 거네요. 거기다 과부까지 되셨으니 어머님 팔자는 울트라 초특급 박복한 팔자시네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라도 계시잖아요. 예, 농담한 건데 뭘 또 그렇게 죽자고 달라드는 거니? 어머, 어머님, 저도 농담한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세요? 동서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동서를 노려만 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의 성격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거기다 동서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잘 살았기에 시어머님은 항상 동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할 때 동서 친정에서 아파트까지 마련해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기에 성질 고약한 시어머님조차도 동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참 만만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부터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남편도 시아버님이 안 계신 건 매 한 가지였지만 시어머님은 엄마가 없는 거랑 아빠가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딸이라면 모름지기 친정엄마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배웠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이 죄다 그 모양인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적어도 남편과 서방님은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용기를 내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도대체가 시어머님 같은 엄마에게서 남편과 서방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 시어머님의 막말은 계속되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제 옆에서 딱 버티고 지켜주었기에 그래도 큰 탈 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방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하자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린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돈 좀 있다고 나대기 전에 초장에 귀를 팍 꺾어놔야 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잖니. 사실 우리 둘째 아들 정도면 어디 내놔도 꿀릴 게 하나 없지. 직업도 공무원에다가 성격 좋지 인물도 나 닮아서 아주 훤하지. 시어머님이 초장부터 동서의 귀를 꺾어놔야 한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에 그저 묵비권을 행사할 뿐이었고요. 사실 서방님이 시어머님에게 동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이미 동서와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시어머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동서가 시댁에 첫 인사를 오게 되었고 동서가 온다는 말에 시어머님이 제게 아침 일찍 건너와서 식사 준비를 도우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덮는 거지 그냥 저보고 다 하란 소리였어요. 시어머님은 옆에 서서 내내 잔소리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짜잖니. 넌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엄마, 그거 내가 한 건데?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야말로 나한테 똑바로 가르쳐준 게 없으니까 간이 그 모양인 거 아니야. 하긴 뭐 엄마가 하는 음식이 하나같이 맛이 없으니까 내가 배우긴 뭘 배웠겠어? 야, 넌 사내 자식이 왜 주방에서 어슬렁거려? 어슬렁거리긴 뭘 어슬렁거려. 내 동생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근데 효주 이 기집애는 도대체 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야? 암튼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효주나 똑바로 가르쳐. 효주 밥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다 시집가서 소박 맞게 딱 좋다니까? 뭐야, 넌 효주 오빠 아니야? 오빠가 동생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우리 귀한 딸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현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 딸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야. 여보, 당신은 가서 소파에서 좀 쉬어.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엄마가 당신 음식 맛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마.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결국 시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인 채 주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서방님과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은 채 동서가 들고 온 선물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왔니? 얼른 앉아라. 우선 식사부터 하자꾸나. 시어머님이 동서의 손까지 덥석 잡은 채 식탁으로 향했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서방님이 시어머님과 우리 부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설마 이 음식들 형수님 혼자 다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서방님. 이 사람이랑 어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반은 내가 한 거야.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방님에게 말했는데요. 자, 봤지? 우리 집안이 이 정도야. 나도 우리 형만큼은 음식할 줄 알아. 진짜? 그렇지 않아도 나 음식 잘 못해서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결혼하면 열심히 배워볼게.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 음식이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모습에 시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어요. 결혼 전에 우리 집에 자주 와라. 내가 요리하는 거 가르쳐주마. 에이, 엄마가 무슨 요리를 가르쳐줘. 맨날 음식 간도 못 맞춰서 버리는 게 반인데 그냥 내가 하면 되거든? 내가 음식을 못하긴 뭘 못해.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 전에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모도 그랬잖아. 엄마처럼 음식 간 못 맞추기도 어렵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재수씨한테 무슨 요리를 가르쳐줘? 남편과 서방님이 합세해서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님이 웬만한 분이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두 사람은 시어머님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의 얼굴이 다시 한번 울그락불그락해졌고 말이죠.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물었어요. 그래, 니들 결혼하면 부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해주겠다고 하셨다면서?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우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뭐야, 그럼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요즘은 공동명의도 많이 하던데 니들도 그러면 좋지 않겠냐? 아무래도 남편이 기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는 게 낫지 않겠니? 에이, 엄마, 그건 완전 날강도 심보지. 장인어른이 이 사람한테 주는 걸 왜 공동명의를 해? 엄마가 공동명의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그러려면 내 돈이 반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엄마가 반 지원해 줄 거야? 그럼 공동명의 하고. 뭐? 내가 돈이 어딨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거봐. 근데 무슨 공동명의야, 공동명의가.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개념 없는 시어머니라는 소리 들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도 벌어놓은 거 있잖아. 그리고 부부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공동명의 그거 하나 못해줘? 내가 돈이 어딨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형이랑 나랑 돈 버는 족족 우리 집 생활비로 다 썼는데 엄마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잖아. 엄마 잊었어? 효주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다 된 거잖아.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서방님의 말에 결국 시어머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요. 사실 서방님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과 서방님이 번 돈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식사만 하셨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식사만 하실 정도였어요. 상견례에 가기 전 서방님이 경고 아닌 경고를 했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해서 내 결혼 엎어지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공등명의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고 되도록이면 그냥 대답 정도만 해.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을 한 뒤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동서가 엄청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정도 많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동서는 유독 시어머님에게 나를 세우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어머님은 항상 동서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곤 했고요. 하지만 제 성격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성격이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건강검진 중에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게 친정 가족이라고는 친정 아버지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 부부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위로해줬고요. 다만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는데요. 하물며 시어머님은 전화로 제게 신경질을 부리기까지 했어요. 니네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냐? 너 수술비 내 있는 거냐? 저도 수술비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뭐야?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 저도 이번에 아빠한테 들었는데 여기저기 보험을 꽤 많이 들어놓으셨더라고요. 혼자 사는 양반이 꽤나 오래는 살고 싶었나 보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나중에 그 보험료 네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니? 아니죠. 그걸 제가 왜 받아요? 우리 아빠가 받아야죠. 아마도 이래저래 충격을 많이 받았던지라 그때부터 제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라. 바깥사돈이 췌장암이라고 해서 나도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췌장암은 생존율이 엄청 낮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바깥사돈이 어디 보험 들어놨는지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란 말이야. 너 시집 올 때 네 동서처럼 집도 못 해왔는데 그거라도 잘 챙겨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 수술하면 좋아질 거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맹하냐?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네 동선에는 자기 집도 있는데 넌 평생 전세로 살 거냐? 집불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잘 챙기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니?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는데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상황에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내가 뭐 못할 말했냐? 네 장인 그 정도면 살 만큼 살았구만.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우린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동서와 서방님까지 다 와 있었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에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지만 진짜 말 정 떨어지게 하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서방님과 남편이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황도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 수술 생각만 하고 있었던지라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수술을 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우리 남편 손을 붙들고 저를 몇 번이나 부탁했는지 모른답니다. 나 가고 나면 우리 딸 혼자 아니겠나. 내가 자네만 믿네. 자네가 내 사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라며 그동안 아버지가 들어놓았던 보험 증서들을 남편과 제게 넘겨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어마어마한 행동들이 계속되었는데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잘 끝내고 다 같이 시댁에 모였어요. 사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동서와 서방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거든요. 특히나 동서한테 참 고마웠던 것이 장례식 내내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챙겨줬거든요. 거기다 동서의 부모님이신 사돈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한동안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또한 안사돈 어르신은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셨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제게 하는 것들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던 동서였기에 시어머님이 제게 함부로 하거나 하면 저 대신 시어머님께 쏘아 붙이곤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한마디도 지지 않은 채 시어머님 말에 말대꾸를 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 지금 어디니? 네, 집입니다. 혹시 네 남편은 퇴근했니? 아니요, 오늘 회식 때문에 좀 늦는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잠깐 들어가마. 지금이요? 왜?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저 지금 식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잘 됐구나. 나도 밥 안 먹었는데 같이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 5분쯤이 지났을까요? 벨소리가 들려왔고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데 혹시 고기는 없는 거냐? 저 혼자 먹는 거라 그냥 있는 반찬으로 차렸어요. 그럼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그럼 그러던지. 시어머님이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왜? 아들 집에 오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냐? 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오셔서 걱정돼서요. 그게 말이야, 일이 있긴 한데. 순간 시어머님이 말을 멈추고는 제 눈치를 봤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 너도 알다시피 니네가 장남이잖니? 네, 저희가 장남이죠. 그래서 말인데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도 공양하고 그런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아, 네.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다시피 했는데요. 저기 말이다, 네 시누이가 사귀는 남자가 있거든? 아, 정말요? 그래, 그동안 니들이 바깥 사돈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도 못 꺼냈잖니. 아, 네. 지금 사귄 지가 한 5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쪽에서 결혼을 서두르지 뭐니. 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요? 아무리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비 사위 될 사람이 의사란 말이야. 네? 의사요? 그래, 의사다 그 말이야. 시어머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실 시누이에 대한 시어머님의 사랑은 아주 각별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어머님은 그런 시누이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머리만 똑똑할 뿐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가만히 보면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닮은 구석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그랬던 시누이가 얼마 전에 회사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다는데 그게 잘 됐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님은 잔뜩 들떠있는 듯 해보였고요. 네 시누이가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으긴 했는데 많이 모으진 못했거든. 아, 네. 네 시누이 정도면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장남인 니들이 네 시누이 결혼할 때 돈 좀 보태거라. 저희가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장남이면 본분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을 꽤 많이 받긴 했는데요. 그 돈을 한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도 돈 나름이지 친정아버지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 돈이 욕심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니들이 돈이 없긴 왜 없어. 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니들한테 꽁돈이 좀 많이 생겼잖니. 네? 꽁돈이라니요? 그렇잖니. 보험금도 꽤 되고
네 친정아버지 살던 집도 네 거가 됐잖니. 그러니까 보험금 정도는 네 시누이한테 좀 나눠줄 수 있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 물론 나도 잘 알지. 근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 슬퍼한다고 저 세상 간 네 친정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니? 이럴 때일수록 친정아버지가 남긴 돈을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거 아니겠냐? 시어머님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어머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정색까지 하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니.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치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시누이가 잘 돼야 니들도 편한 거야. 네 시누이가 잘 못 살아봐라. 장남인 니들이 평생 뒤치작거리 해야 하지 않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아빠 보험금으로 아가씨 결혼자금을 대야 하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니? 돈 때문에 네 시누이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순 없잖니.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절대 그럴 순 없다.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베풀면 되잖니. 어머님, 저는 지금 어머님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이랑 상의해서 그이가 하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뭐? 네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되지. 왜 안 돼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가만 보니 너 네 동서한테 말하는 거 교육이라도 받은 거니? 네? 교육이라니요? 아니 그렇잖니. 가면 갈수록 너 말하는 게 어쩜 네 동서랑 똑같아지냔 말이야. 아주 정이 뚝 떨어지게 말하고 있잖니. 암튼 전 아가씨 결혼할 때 돈 못 보태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진짜 이럴 거니? 이러다 우리 딸 결혼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님이 저를 밀치다시피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놀란 남편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제가 있는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정말이지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엄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동안 우리가 효주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으면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효주 결혼할 돈을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는 거냐고. 그것도 장인어른 보험금을 내놓으라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니들 진짜 욕심도 많다. 니들은 니네 장인어른이 살던 집까지 공짜로 생겼잖아. 그럼 보험금 정도는 동생한테 좀 베풀어도 되잖니? 가만 보니 욕심이 한도 끝도 없네.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 보험금은 장인어른이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집사람한테 친정식구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무리해서 부은 건데 어떻게 그 돈을 달라갈 수가 있어? 우린 손 떨려서 그 돈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 아프셔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효주가 병문 한번 와봤어? 장례식장도 무서워서 오기 싫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근데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해. 엄마 이런 식이면 우리 엄마랑 연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애처가 나셨네. 네 처는 참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래? 근데 난 남편도 없고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네. 남편 없이 쎄빠지게 자식들 키웠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시어머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기 바빴고 일은 우리가 다 했잖아. 내가 일 안 하긴 왜 안 해? 니네 이모네 식당에서 일했었잖아. 그래, 2달 일했었네. 그것도 손님이랑 대판 싸우고 그만뒀잖아. 그 뒤에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는 둥 하면서 친구들만 만나러 다녔잖아. 아니 대인기피증이라면서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고 다닌 거야? 덕분에 정우랑 나는 대학 다니면서 4시간도 못 자면서 아르바이트 했어. 그랬으면서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이제 엄마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까지 시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다들 시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 모든 것이 제 탓인 마냥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사람들한테 휴대폰까지 빌려서 말이죠. 그랬기에 한동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던 거였어요.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와 헤어지게 된 뒤 시어머님이 더욱 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암튼 저는 시어머님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뱃속의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하기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제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형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글쎄,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은 없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럼 그날 우리 어디 좀 같이 가요. 우리한테 첫 조카가 생겼는데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동서, 항상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나 말이야. 친정 식구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임신하게 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친정 동생으로 생각하세요. 동서, 정말 고마워. 동서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네. 정말요? 그럼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한동안 동서와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친정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서 가끔 외롭다고 느끼곤 했는데 동서가 살뜰히 챙겨줘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우리는 동서가 말한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후 남편과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그곳이 동서 친정이었거든요. 둘 다 놀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세상에나 풍선부터 임신 축하 현수막까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한동안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안 사돈 어르신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우리 딸도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많이 외로워했었는데 사돈을 만나고부터 언니가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네요. 우리 딸한테 항상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동서한테 신세지는 게 훨씬 많은걸요. 사돈이 예쁘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친정이다 생각하고 종종 놀러와요. 여자들은 임신하게 되면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하면 좋잖아요. 사돈 어르신들을 보며 동서가 바르게 잘 자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동서 부모님은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날 저는 동서 친정에서 친딸 이상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서 친정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동서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동서 부부와 사돈 어르신 두 분까지 병원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셨거든요.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다들 우리 친정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자주 안내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은 사돈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듯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시어머님이 자꾸만 다시 연락을 해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곤 하시는데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손자 태어났는데 이제는 얼굴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손자가 할머니 얼굴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며 저를 설득을 하다가 또 어느 날은 갖은 욕설을 남기기도 하시고 여전히 복잡하기만 하네요. 그 사실을 안 우리 남편과 서방님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었고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딱히 시어머님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이 휴대폰 번호 바꾸는 걸 보고만 있었고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요.
시어머님께서 사돈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대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래저래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